화요일 건강 클릭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이태원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생활 방역 그리고 이 거리 두기 실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도 어른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지만요. 집에서 육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어깨 통증을 방치하게 되면 오십견으로 또 진화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님과 함께 오십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그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사실 그 중년 이후의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아프면 오십견인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오십견은 정확하게 어떤 증상입니까? 네, 주변에서 어깨가 한 번 이상은 아파봤다라는 분들이 흔하게 찾기가 쉬우실 거예요. 네. 오십견은 정확하게는 유착성의 견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하게 관절염은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네. 관절에 뭔가 염증 반응이 생기고 이 부분들이 통증을 유발하는 것들을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이 관절염이 어깨 쪽으로 나타났고 이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서 어깨가 굳어가는 유착성의 견관절염을 우리가 오십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이런 관절들이 뭔가 조금씩 손상이 되면서 그런 손상들이 누적이 되고 결국에는 어깨가 굳어버리는 질환들을 우리가 오십견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년의 여성분들, 그다음에 주로 잘 쓰지 않는 왼쪽 팔, 그리고 당뇨나 갑상선의 질환이 있을 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어깨가 아프면 이게 어깨가 아픈 건지 뭐 근육이 아픈 건지 뼈가 아픈 건지 잘 구분이 되질 네. 않더라고요. 그만큼 좀 어깨가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깨는 생각보다 대단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제가 그림을 준비를 했으니까 이 부분들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깨는 불안정성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어깨뼈랑 그다음 팔뼈랑 이렇게 안쪽에서 서로 떠서 붙어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정한 구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렇게 뼈와 뼈가 아예 맞붙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옆에 있는 근육과 인대 그리고 관절낭이라는 연부 조직들로 여러 가지 구조물들로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흔하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내가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짚어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통증이 애매모호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치료의 시간을 늦춰버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질환입니다. 네. 그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어깨 구조가 상당히 복잡함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어깨를 좀 많이 쓰게 되면 탈이 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결국 내가 어깨를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느냐, 그다음에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증상들이 많이 틀려질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십견의 증상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가장 흔하게 환자분들이 증상들을 호소를 하시는 것들이 밤에 통증이 나타나서 내가 잠을 잘 자지를 못했다. 잠을 설치게 돼서 병원을 내원을 하셨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병원에 이제 내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증상들이 천천히 진행이 되면서 뭐 기본적으로 통증들은 마찬가지고요. 팔을 들어올리기 힘들고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도 통증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병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깨가 굳은 상태가 돼서 관절의 가동 범위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팔을 뒤로 올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물건을 들지 못하는 등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이 오십견의 주된 특징입니다. 네. 아니, 어깨 질환이 있을 때 방금 잠깐 이렇게 오십견의 증상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오십견의 증상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세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그림으로 한 번 더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들이 평소 때는 내가 어깨가 약간 뻐근하구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증상들이 진행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야간통이라고 하는 오십견의 특징적인 증상들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밤에 잠을 잘 때 내가 몸을 돌려서 누울 때 순간적으로 뜨끔하는 통증 때문에 잠을 깨게 되고 네. 그 다음 날에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통증이 아주 극심해진 상태에서 병원에 내원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통증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들거나 아니면 뭐 흔하게 말씀하시는 것들 장바구니를 들지 못해서 한쪽으로만 계속 들고 있습니다. 문고리를 한쪽으로만 계속 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환자분들이 증상들의 말씀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증상이 진행이 돼서 후반기로 넘어서게 되면
관절이 굳어버려서 팔이 등 뒤로 올라가지 않는, 정확하게는 백 스크래치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양성 반응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가지고 오는 것들이 50견의 주된 특징입니다. 네, 지금 이제 세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50견이 갖고 있는 통증이 있을 것이고 다른 어깨 질환의 어떤 증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50견의 통증과 그다음에 또 흔하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회전 근개 쪽의 손상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어깨 쪽에 큰 대표적인 두 가지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오른쪽 어깨를 나타낸 거예요. 오른쪽 어깨를 뒤쪽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어깨뼈와 그다음에 팔뼈가 이렇게 안쪽에 살색으로 되어 있는 회전근개라고 하는 인대와 힘줄 그리고 근육들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견은 우리가 관절낭의 문제라면 회전근개 쪽은 50견보다는 조금 더 덜한 상태, 경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힘줄과 그리고 인대 그리고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조금씩 찢어져서 나타나는 증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증의 부위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양상도 초반에는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이 50견과 상당히 혼돈하기 쉬운 질환들인데 각각의 치료법들이 약간 틀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에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되는지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염증이 있으니까 그것부터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염증과 부종 때문에 결국 우리가 통증을 나타내는 것들이 50견의 가장 큰 환자분들의 불편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방에서는 기혈순환을 촉진시키고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어혈을 빼준다라는 한약요법들을 먼저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 결국 방금 말씀해 주셨던 염증과 부종으로 인한 통증을 줄여주는 쪽에 신진대사를 일단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염증 반응을 줄임으로써 통증을 줄여주는 것들이 1차적인 처치가 되고요. 이후에 2차적인 한약요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절에 뭔가 찢어지고 미세 손상들이 반복이 되면서 50견이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변의 조직들의 손상된 부분들을 다시 또 수복하고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근육과 인대들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2차적인 한약의 목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염증을 잡아주고 또 한약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 수술을 하지 않는 방법 가운데 침을 이용하는 방법도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보통 이제 침 치료가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뭐 어느 누구도 우리가 침 맞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하지만 50견의 치료에 있어서 50견의 통증이 상당히 날카로운 쪽이기 때문에 침 치료만큼 통증을 가장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부분들이 없죠. 특히나 50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약침이라는 시술을 주요하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약침이 어떤 것들이냐면 보통 한약에서 정제를 한 유효한 성분들을 다시 환부에다가 직접 우리가 주입하는 것들을 한약 약침 요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부종과 염증 반응들을 효과적으로 없애줄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약침을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추나요법을 통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50견이 후반기로 진행을 할수록 어깨 관절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는 동작침이라는 치료를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작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관절 또는 관절 주변에 침을 놓은 상태에서 환자의 동작 범위들을 우리가 운동을 시킴으로써 다시 증가시켜주는 치료법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보통 이제 후유증이 많이 남아있는 50견 환자분들한테 주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관절을 더 유연하게 해줄 수 있는 독작침 치료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근데 또 어깨 근육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추나요법이라고 말씀을 네네.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또 궁금해요. 네, 어깨 치료의 또 중요한 부분들 하나가 우리가 추나요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추나요법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깨 관절과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경추, 그다음에 흉추, 목과 그다음에 등 쪽에 있는 척추와의 전체적인 균형 그리고 밸런스 그다음에 앞뒤에 이제 좌우의 균형을 맞춰주는 이런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우리의 문제들이 어깨 자체에서만 나타나는 부분들보다는 그 옆에 있는 구조물들이 어떤 식으로 달라붙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또 맞춰줘야만 이 부분들의
효율적인 치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때 추나요법이 내 몸의 전반적인 밸런스를 다시 맞춰주고 어깨 관절에 걸리는 부하를 줄여줌으로써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의 한 가지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추나요법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한의학적인 치료가 수술처럼 한 번에 이렇게 치료가 되는 건지 완치가 가능한지 어떻습니까? 네, 완치는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50견이라는 문제들이 신경이나 아니면 다른 구조물들의 비가역적인 아주 후유증을 남기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생각보다 치료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한 가지 문제점들이 환자분들이 내가 어깨 아픈 것들은 그냥 충분히 나타날 수 있어 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치료 기간을 늦춰버리는 것들이 우리가 환자분들의 재발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치료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들, 몸이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문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일단 50견의 치료는 1차적인 목표가 우리가 부종과 염증의 소실로 인한 통증의 감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보통 동작침이랑 아니면 약침, 그리고 한약 요법들, 그리고 추내 요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환자분들의 불편감,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들의 1차적인 척치의 목표를 삼고 있고요. 사실은 한 4주 정도 지나고 나면 환자분들이 큰 통증을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좀 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네. 많을 거예요. 이렇게 1차적인 치료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 이때부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내 몸의 문제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50견의 또 특징이 재발하기가 아주 쉽다는 건데 2차적인 처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추나 치료나 아니면 운동 치료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내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다음에 50견이 발생을 하게 됐던 내 자세와 그다음에 어깨 관절 쪽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밸런스를 맞춰주게 되고 다시 증상들이 발현되지 않도록 하는 게 2차적인 처치고요. 마찬가지로 환자분들에 따라서 한 4주에서 6주 정도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치료 기간은 한 8주에서 한 10주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예방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은데 이 50견에 이제 어깨를 얼마나 사용하느냐 이 빈도가 네.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어깨를 좀 덜 쓰고 좀 잘 풀어주면은 예방도 가능할까요? 네, 가장 중요한 말씀을 네. 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50견이라는 것들이 아까 조그만한 손상들이 누적이 돼서 한꺼번에 뚝이 터져버리듯이 증상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50견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가장 흔한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 등이 굽으면서 목이 앞으로 쭉 빠지는 일자목을 가지고 오고 어깨가 앞쪽으로 말리는 라운드 숄더라는 이런 증상들의 세 가지의 복합체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세에 대한 문제들이 천천히 문제가 되고 어깨가 이렇게 말려 있는 상태에서 내가 특정의 동작들을 수행을 하면서 안쪽에 조금씩 찢어지는 부분들이 50견의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때 손상이 있을 때마다 조그마한 손상을 그때 바로바로 조처를 해주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평소 때 자세를 유지해주는 부분들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을 해주는 부분들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좀 집에서 할 수 있는 좀 대처 방법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좀 찜질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증상별로 찜질하는 방법들이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내가 욱신욱신 아프면서 그다음에 붓기가 심하고 그다음에 염증 반응이 심한 상태에서는 기본적으로 차가운 찜질, 얼음 찜질을 해주시는 것들이 가장 도움이 될 겁니다.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15분 정도 주무시기 직전이나 아니면 통증이 느껴질 때 해주시는 것들이 좋고요. 염증기가 줄어들고 나서 내 어깨가 많이 굳어 있거나 아니면 그냥 가벼운 통증으로 나타나는 묵직한 통증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따뜻한 찜질을 해주시는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네, 이렇게 증상별 찜질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최우성 원장님과 함께 50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와이드 주요 뉴스입니다. 충청북도도 도내 유흥시설 850곳에 대해서 어제 오후 6시를 기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육부가 고3 학생들의 등교를 또다시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청주시가 포화 상태에 이른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충청북도가 UAM, 즉 도시명 항공교통산업 미래를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단양군 관광협의회가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학생 가정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어진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고 하네요. 네, 또 팔로가 막힌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지원한다는 취지도 있는데요. 네. 이번 지원으로 또 학생들 가정 또 농민에게도 좀 숨통이 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